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일취월장 클래스에 대한 OT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일취월장 클래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치동 현장 강의를 단 1초의 편집 없이 그대로 인강에 올리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옮겨서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현장감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리니까요. 앞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이 묻고 답하는 것도 담겨 있을 거고요. 가끔씩은 막 화장실 가는 학생의 뒤통수도 보일 겁니다. 현장감이 있어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마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현장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도 들 겁니다. 네. 단점은요. 현장 강의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3 강의잖아요. 3시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 3시간을 쉬는 시간을 10분씩 2번을 쉴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3시간 강의 중에 중간에 한 번 쉽니다. 쉬는 시간 10분.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요. 평균적으로 85분 정도가 수업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은 좀 늘어지기도 해요. 할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짧게는 85분, 길게는 100분 정도까지 아마 한 강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00분짜리 강의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 관계자분께서 이런 제의를 하셨어요. 선생님, 60분씩 편집을 좀 해서 3강으로 나누어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쌤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현장감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고집스럽게 2강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즐겁게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열의만 있다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점 뭐냐면 현장 강의니까 이 어떤 반은 화작반, 어떤 반은 언매반 이렇게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일취월장 클래스는 공통 파트만 수업합니다. 즉 독서와 문학 파트만 있고요. 선택 과목은 이따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파트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취월장 클래스요. 이미 선생님이 1주차 강의는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 바로 직전까지 수업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주 정도 나옵니다. 그 40주의 강의를 일취월장으로 나누어서 1년 풀커리를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 영역이고요. 일주일에 2강이 올라갈 겁니다. 좀 긴 2강이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 선생님이 올해는 현장 강의를 하나 늘려서 5개를 합니다. 예전에 한창 때는 막 14개 이렇게도 했는데요. 이제는 5개를 합니다. 토요일 날 대치동에서 2개, 일요일 날 2개, 그 다음에 예전에 한 약속이 있어서 목동의 어느 학원에서 하나를 수업합니다. 매년 일취월장 클래스의 현장 강의는 일요일 날 촬영을 해요. 일요일 날 아침 수업도 하고 오후 수업도 해서 다 찍고 나서 선생님의 느낌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수업인데 애들을 너무 많이 깨웠다. 그럼 이제 오후 수업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판단해서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운 것을 업로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강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별 부담 없이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 날 특별한 휴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월요일 날 2강이 그대로 업로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바탕 모의고사가 일취월장 클래스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탕 모의고사가요. 1년에 13회분이 있는데 거의 반 정도는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장 클래스, 파이널 강좌에 실려 있는데 그래도 일치월 클래스 안에도요. 3월 모의고사 주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로 바탕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두세 개씩 끼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T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이요. 특히 국어 수업이, 하기야 뭐 수학 수업도 그럴 수 있겠죠. 수업이 여러분한테 폭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오지 않고 처음 보는 지문을 예습도 하지 않은 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 그대로 들으면 이건 그 지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선생님이 마구 뺏은 거예요. 맞죠? 뺏어버렸어요. 선생님은 이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실제로 그건 내가 해석한 걸, 선생님이 해석한 걸 여러분들이 그냥 수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독해력, 사고력 향상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습 없이 수업을 듣는 건 정확하게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 예습을 정확하게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성의 비율을 10으로 보자면요. 예습은 7, 수업은 2, 복습은 1 정도 되겠습니다. 예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장에서의 그 수능시험지를 마주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순간과 가장 유사한 건 처음 본 지문을 스스로 혼자 끙끙거리는 예습의 시간입니다. 그때 실제로 독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은 뭐냐? 여러분들이 충실히 예습해온 것과 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왔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것이 제대로 생각해온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르냐? 다르다면 뭐가 좀 잘못됐느냐? 어떤 사고과정을 좀 수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강의로만 성적이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잘해 오셔야 성적이 오를 거고요. 그래야 수업 듣는 재미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일 겁니다. 두 번째, 복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현장 숙제장 이름이요. 연필통입니다. 연습하면 필, 반드시 통한다. 연필통인데요. 그 현장 연필통은 매주 나갑니다. 매주 뭐 한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뭐 얇지 않습니다. 두꺼워요. 그렇게 나가는데 인강에서도 숙제 교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에서 어떻게 현장 연필통과 같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게 아직 올해 연필통은 제작 중이고요. 이게 작년 연필통인데 일단 이렇게 두껍게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아, 선생님 좀 분권화 해주시죠. 분권화 했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껍게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분권하지 않아도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 위에 놓아두시고 매일 조금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교재가 연필통 교재이고요. 근데 아까 그 150페이지, 200페이지쯤 된다고 했잖아요. 요 교재만 가지고 현장 연필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현장 연필통에서는 본바탕에 하프 모의고사가 끼어 있습니다. 본바탕이 뭐냐면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지문들, 관연도 문제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엄선해 놓은 것입니다. 현장 연필통에는요, 이게 독서 하프 모의고사 하나, 그러니까 독서 17문제, 그 다음 문학 17문제, 이렇게 해서 한 회분씩이 실려 있습니다. 인강에서는요, 그걸 같이 연습하시고 싶다면, 본바탕 교재가 독서 3권, 문학 3권이 따로 발매가 됩니다.
그 중에 1클래스에서는 독서 1권과 문학 1권을 구매하셔서 한 회씩 풀어보시면 현장과 똑같은 스텝으로 숙제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클래스 연필통은요, 아예 딴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A를 얘기했다면 여기에선 A와 유사한 지문들, 문학 같으면 A에서 다룬 작가의 다른 작품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기에 수월할 거고요. 이 연필통에 대해서 작년에 몇몇 학생들이 너무 쉬운 지문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지문들은 다 솎아내고 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이 공부하시기에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클래스 본질입니다. 일취월장 중에 1클래스. 12월 30일부터 3월 12일 동안, 10일까지. 그러니까 3월 학평 한 주 전일 겁니다. 12주 동안의 수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 얘기도 나온 김에 좀 하죠. 여러분 이제 방학일 거고 하루에 순공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순공 시간을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방학이라면 적어도 순공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국어는 하루에 만약에 순공 시간이 12시간이면 국어는 그래도 2-3시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그럼 방학이 2달이면 60일. 그러면 180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180시간을. 근데 여기에 대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에 가셨을 때, 3월 달부터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수능 국어 공부를 하루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하면 2시간이고요. 보통 1시간도 채 못하거든요. 근데 1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80시간과 똑같아지려면 6개월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도 한 달씩 치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방학 때 그 2달 동안 수능 국어 공부하는 게요. 3학년 수능 치기 전에 내내 하는 시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올해 수능으로 국어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협박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 겨울방학 때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1클래스 예습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바탕 모의고사 풀고 연필통도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기출도 좀 푸셔서 그 3시간 오롯이 국어 공부에 좀 집중을 해 보시면 그 3월 학평에서 좀 의미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1클래스 공부할 때 좀 더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커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독서 지문은 1주차에 어떻게 독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독서 지문과 유사한 지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지문이 재미있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에 딱 좋은 지문들로 구성했으니까요. 여기에는 기출 지문도 있고 리트 지문도 있고 뭐 많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지문들을 끙끙거리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국어가 재밌어지고 독해력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문학은요.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극 시나리오 이것들의 독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1클래스의 문학은 쉽게 말하면 문학 전 장르의 독해법, 독서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한 것이니까 1클래스 문학을 어느 정도 잘 통과해내면 문학을 읽어내는 법,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문학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열심히 완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1클래스가 실제로 글쎄요, 쌤 생각에 현장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올해는 아직 모의고사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한 2등급, 1.89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평균이니까요, 3등급 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등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클래스가 다소 좀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으면 요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수국김이라는 강의를 이게 거의 이제 완강되어 갑니다. 한 2강 남았는데요. 요 강의를 먼저 좀 잘 듣고 1클래스로 넘어오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한 2등급쯤 된다. 뭐 국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1클래스로 강의를 들으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맛보기 강좌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1클래스를 공부하시면서 여기 선택 과목이요. 화작 선택자들은 아직 화작 공부하지 마세요. 화작 선택한 장점이 있잖아요. 원매 공부량보다 훨씬 더 공부량이 적다. 그러니까 지금 화작 공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통 과목을 더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수학 공부 더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화작 선택자들은요. 그렇지만 이 언매 선택자들은 겨울방학 때 언매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크메이트 언매, 쌤 언매 강좌인데요. 쌤 뭐 언매 강좌 나름대로 쌤 생각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언매 강좌 겨울방학 때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3월 이후에 언매 공부하기 실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쌤이 아까 얘기했던 3시간 속에 언매도 1시간 정도 넣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이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독서 지문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반응 스위치 온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들 나름대로 쌤 생각엔 자부심들이 있는 강의라서 여러분들 들어도 별로 그렇게 괜히 들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강의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25년도 1월 1일이네요. 진심이란 말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심자는 당연히 마음 심자겠죠. 보통 진심 이러면 진짜가 참될 진짜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이런 얘기인데 진짜를 다할 진짜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쌤도 올해 진심으로 수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올해 말쯤에 그래도 여유 있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끔씩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